신민주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침 회의 시작과 함께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수준의 해명 발언을 하고 이걸 또 안홍준 위원장께서 잘 수용한 데 대해서 같은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EBS와의 협력을 추진하라 했는데 그 이후에 통일부와 북한 이탈 주민 재단에서 적극 협력해서 MOU 체결이 이달 30일 날 있을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통일부와 이탈 주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를 치아드리는 바입니다. 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지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계시죠. 그 이전에 남북한 간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정상회담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상회담 기록 중에서 1차 정상회담 기록은 저희 통일부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네. 회담 녹을 갖고 계신 거죠? 2차는 왜 안 갖고 계신 거죠? 그건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니라서 그 경위를 잘 알지 못하나 2차 대화로 회담 기록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차 정상회담 기록이 1급 비밀입니까? 2급 비밀입니까? 그게 2급 비밀일 겁니다. 2급 비밀이죠. 비밀. 네. 저도 2급 비밀이 맞을 거라고 추측을 해왔습니다. 네. 어저께 외교부에도 사실 이 질문을 했었고요. 네. 2급 비밀이니까 거기에 2급 비밀 취급 인가가 있는 사람들은 열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비밀 유지 시한이 있다 하더라도 30년이라는 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필요한 사람은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열람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열람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차 정상회담 때 배석한 직원이 지금 통일부에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김천식 차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1차 정상회담 시 배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이 있었죠? 단독과 확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첫날 상봉 행사로 그래가지고 공식 수행원이 모두 참석한 행사가 있었고, 둘째 날 이제 일부 제한된 분들만 배석한 단독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한된 사람들이 하는 회담을 단독 회담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했습니다. 그게 남북 간의 관행이죠. 네. 네. 그러니까 단독 회담이라고 해서 양 정상만이 참석한 정상회담은 아니다 하는 것이 남북 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 기록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네. 통일부 장관님은 2차 정상회담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정상회담 기록은 유지되고 보관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통일부에 없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저희 우리 당 의원들이 갔을 때 목록조차 열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가 안위에 관련한 사항이고 국민들의 의혹이 일고 있는 사항은 열람을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열람하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NLL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NLL이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또는 헌법적으로 영토선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규정에 의하고 또 남북 간의 특수성, 남북관계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을 정확히 영토 경계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에 준하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토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봐서 틀림이 있습니까? 그 기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영토선이 아니다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실질적인 영토선 개념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휴전선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휴전선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영토의 국경선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경계선이라고, 남북 간의 경계선. 그러니까 휴전선을 실질적인 영토선의 개념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에 준하는 개념으로 경계선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순전히 헌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을 그래서 통일시까지 특수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시까지의 잠정적, 과도기적 단계에서 북한의 존재를 특수한 어떤 실체로 보기 때문에 유엔 동시 가입도 했고 휴전선도 지키고 동해와 서해의 NLL도 지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차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민주평통회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LL 문제, 그거 우리 숨통 막혀 죽겠다. 그리고 그 NLL 우리하고 합의해서 그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북측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것이 합의한 일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법적으로 공인돼 있는, 통용되고 있는 영토선 획정, 영해선 획정, 획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안 맞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북한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합의 안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해선 획정 방법에 안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북측이 합의를 안 한 거는 53년도에 우리가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해군군이 대북 초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은 선입니다.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 된 거죠. 남방 한계선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북한은 이것을 59년 11월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NLL을 인지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84년도에 수해물자 지원시에 접촉 지점을 NLL 선상으로 합의를 했고 96년도에 이카오 회의 시에는 우리 측 비행정보구역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정하는 데 북측이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조난으로 NLL을 침범, 납포된 북한 어선을 NLL 성상에서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다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관할구역은 지금까지 관할하용 구역으로 한다. 새로운 해상분계선이 결정될 때까지. 이러한 조건을 달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맨 처음엔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59년 8월 이후로 NLL은 실질적인 서해상에서의 남북 간의 경계선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는 이 NLL이 유효한 실질적인 남북 간의 경계선이라고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켜갈 것입니다. 또한 아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이 그것을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조를 보면요.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에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으로 영해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은 것은 동해는 따로 중간선이었기 때문에 지상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쭉 걷고 서해는 우리가 이북 오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북 오도와 북한의 해안과의 중간선을 따라서 그 대척적인 중간점인 12개의 좌표를 연결한 선입니다.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것을 북방 한계선을 선포한 미군 측에서는 그러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리들을 원용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만들어진 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14선언 5주년 행사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 11월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합의만 이루어졌으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우리 측에서도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 국방장관의 경직된 태도로 기인한 듯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남측 대표를 맡았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회담에 가서 보니까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노무현 대통령도 NLL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언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회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차 국방장관 회담 시에 남과 북은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이 뭐 당시의 그 합의 중에서 통일부로서는 존중하고 있는 합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